63이요? 63은요. 얘 역함수를 이거라고 할 때 P만큼 Q만큼 이동하면 얘 그래프와 일부와 겹쳐진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게 순진하게 따라가면 얘를 우리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지.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y-4는 루트 4-x 양변 제곱 y-4의 제곱은 4-x 그럼 x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와 x는 마이너스 y-4의 제곱 플러스 4 그러니 역함수는 y는 마이너스 x-4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했을 거야. 얘가 gx라고. 이게 gx.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더니 얘가 y는 ax 제곱이 됐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지.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꼭지점이 4,4였는데 얘 꼭지점이 0,0이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지. 그럼 됐지? 일부와 겹쳐진다는 거. 이게 그 일부랑 겹쳐져야지. 네? 일부랑 겹쳐져야지. 이게 전부 다 겹쳐져 버리면 이런 거라잖아. 얘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 중에 일부분하고 겹쳐지는 거지. 일부분. 이 부분하고 겹쳐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네.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거 전체는 역함수가 없잖아. 이만큼만. 이 반이든지 이 반이든지. 근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쪽 반일 거야. 이쪽 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자, 또요. 또 말해주세요. 네? 71.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딱 질문해 주는 게 너무 좋아. 71번. 71번 마지막 문제네. 71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이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G의 범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G의 범위. 알겠어요? Y는 G 뭐식이잖아. 그러니까 G의 범위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짝 어려우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Y는 뭐라고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범위를 구하세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봐. x가 0부터 2일 때 이렇게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 우리 이차함수에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했냐면 일단 얘를 t로 치환하거나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 t의 범위를 새로 구했어. t의 범위 구해서 결과적으로는 얘의 그래프 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파악했단 말이야. 그게 치역이 됐어. 마찬가지야. 얘도 fx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g가 움직일 수 있는 g의 정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뿐이야. 최종적으로는 g의 범위가 치역이 된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어쨌든 f를 따져보면요. f는 제 몇 사분면 방향이에요? 몇 사분면 방향이에요? F? 네, 1사분면. 시작점은 어디죠?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1사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면 y의 범위는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범위가 어디로 간다고? 여기서는 x의 범위로 간다고. 그죠? 우리 지난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생각해봐. 여기서 이 x의 범위와 y 범위 나왔는데 이 y 범위가 여기서는 다시 x의 범위로 됐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릴 텐데 쟤는요. x 플러스 2분의 분모에 0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3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우리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2,3이네요. 마이너스 2,3. 그럼 이렇게 잡을까? 마이너스 2, 여기 3.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쪽에 하나, 이쪽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분의 5? 이렇게 된다고 할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부터? x가 마이너스 1부터라고요? y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라고 최종적으로. 이해가 돼?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2야 2. 그러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치역은 2보다 크고 어디보다 작아야 돼? 이게 지금 3이잖아 3. 그지? 이게 돼요? 이게 치역이 된다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가 y 바 하고 요렇게까지 써야 답이 되겠지. 그쵸?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할 수 있어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 짱 어려웠잖아 우리. 그거 기억에 남으셔야 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 안 나면 영상 다시 보시고 영상을 지우진 않을 테니 잘 보시고 꼭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치? 그리고 내일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연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도 돼? 우리 이제 이전에는 없어요? 유리함수 끝이야? 아니, 무리함수? 무리함수 끝?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네요. 경우의 수 질문하세요. 475번. 5번. 어제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있던 놈이네. 자, 얘는 Z가 뭐? Z가 0일 때와? 0일 때 아니지.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일 때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야. 그죠? Z가 1일 때, Z가 1일 때야. 그럼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17이라고요. 그지? 그럼 다시 또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 얼마? 8에 16이니까. 8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조금 욕심을 갖는 애들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애들은 여기다 꼭 이걸 또 X를 구하려고 해. 그지? 그지? 우리 아무 개도 되지 않아? 그죠?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되잖아. 8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1일 때 얘가 15라는 걸 꼭 알고 싶어. 쓰는 애들이 있어. 실제 XY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XY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1부터 8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쓰기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6이니까 14가 되겠네. X 플러스 2Y가 14일 때를 구하시면 되죠. 여기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6까지 가요. 7은 안 돼요. 이해되지? 7은 왜 안 돼? 그럼 얘가 0이어야 되잖아. 0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부터 6까지. 그럼 얘가 3일 때는 3, 3은 9니까 11이 나오네. X 플러스 2Y가 11. 11이면 얘가 1부터 5까지. X 플러스 2Y가 얘가 4면은 8이 나오고 그럼 얘는 1부터 3까지. 됐지? 그래서 8, 6, 5, 3 더하면 되지. 됐죠?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 저는 꼼꼼하게 다 써야 돼요. 하면서 막 다 써. 이것도 1부터 6까지 안 해. 이거 다 써. 1, 2, 3, 4, 5, 6에서 다 써. 아이고 힘들어. 네네. Z5는 제가 안 했나요? 죄송해요. Z6은 안 되지? 5는 되죠? 5를 안 했네. 여기 잘리는데 여기다 쓸까? Z가 오면 X 플러스 2Y가 5. 얘가 1과 2 이렇게 되지. 2개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왜 안 했지? 모르겠네. 15라고 내가 착각했나 봐 얘가. 15로 생각했나 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8, 6, 5, 3, 2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일까요? 491번. 91번 전에는 없나요? 85번. 85번. 이것도 이제 양의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의미는 최소한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540을 일단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시면요. 540은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니? 맞아?
맞아? 쩔어. 자, 어쨌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약수를 생각해 보면 원래 얘가 1, 2의 제곱,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1, 5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곱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원소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한다고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전체 다 구할 수 있었어. 맞죠? 근데 우리가 짝수가 나오려면 3, 5는 짝수가 아니니 2 아니면 2의 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1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짝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2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면 짝수. 2로 슉 가는 거, 2의 제곱으로 곱해 가는 거는 다 되는 거지. 근데 1로 곱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같은 의미로 뭐도요? 3의 배수도 여기 3의 제곱, 3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2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도 반드시 3을 가져야지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18이고 얘는 16이고 이렇게. 됐지? 오케이, 좋아요. 자, 또요. 또 말씀해 주실래요? 없나요? 없어요? 답지가 잘못 나온 문제가 있었어? 479번에 답이 잘못 나와 있었어? 아, 그랬구나. 다른 애들은 모르고 있나 본데? 3번인데 답지가 잘못 나왔나 봐. 자, 여러분 다른 문제 질문 이제 더 이상 없어요? 91번 아까 했지? 미안해. 91번. 91번은요. A에서 출발하여 C로 가는 방법이 90이 되도록 B와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를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우리가 A에서 C를 가는 방법은요. A, B, C거나 A, D, C밖에 없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D에서 B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A, B, D, C 또는 A, D, B, C를 추가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서 이리로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일로 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나 이거를 추가하고 싶다고. B와 D를 연결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90개가 나오게 하고 싶어. A, B, C는 6개고요. A, D, C도 6개예요. 맞니?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몇 개를 추가할지 모르겠어. 여기를 몇 개라고 할까? X개, X? N이라고 할까? N개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 가는 건 2고 B에서 D 가는 게 N개 있고 그 다음 D에서 C 가는 게 2개 있어. 그 다음 A에서 D 가는 거는 3개 있고 D에서 B 가는 게 N개 있고 B에서 C 가는 게 3개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다 더한 게 90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 여기는 4n, 얘는 9n. 그러면 13n 더하기 12가 90이다. 그러면 13n 맞죠? 13n이 78이다. n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도로를 추가해야 되겠네. 6개의 도로를 슉슉슉 해야지 우리가 이게 구해지겠지. A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자, 또요. 이젠 없나요? 끝입니까? 다 됐어요?
아이 좋아라. 자, 오늘은 순열과 조합인데요. 모르겠어. 오늘 다 끝내버릴 수가 있을지. 다 끝내면 좋고, 그럼 다음 시간 내일은 질문 받고 시험 보고 하면 되잖아. 왜 날 그렇게 쳐다보죠? 어쨌든 순열 조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순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쓸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바로 순열인데, 이 순열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NPR이라고 나타내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이게 NPR이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야, 누가 촌스럽게 NPR이라고 하냐? 이게 순열이 퍼뮤테이션이거든. 그래서 N 퍼뮤테이션, N 순열 R 뭐 이렇게 N 퍼뮤테이션 R 뭐 이렇게 얘기해.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NPR이라고 하는 거야. NPR,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우리가 이 기호를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이걸 했어. 순열을 해봤다고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이 있거든요. 10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게 바로 순열이었어. 알겠죠? 우리 10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게 순열이었다고. 반장 자리 하나랑 부반장 하나 자리 마련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반장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명이니? 몇 명이 될 수 있니? 10가지가 있죠.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 중에 한 명이 반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부반장은요?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90이라고 쓴 거 자체가 바로 이 NPR, 순열이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10P2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왜 일렬로 나열한다가 왜 우리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왜 일렬로 나열했나요? 라는 뜻은 우리가 A, B와 BA가 다르잖아. 그쵸? 반장을 A가 하는 거랑 부반장을 B가 하는 거랑 반장을 B가 하고 부반장을 A가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나타내지. 그럼 우리가 10명 중에 10명 너무 많다. 4명 중에 4명을 다 뽑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다가 4자리 만들어 놓고 처음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니까 우리가 얘를 4, 3, 2를 곱한다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기호를 나타내서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4 팩토리얼. 근데 우리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4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팩. 4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알겠죠? 이걸 계승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4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팩. 알겠죠? 4팩. 4 팩토리얼. 이게 뭐라고?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계속 줄여가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그거를 4 팩토리얼. 4P4가 4 팩토리얼. 그러면 NPN은 당연히 N 팩토리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N팩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거는 우리끼리만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팩토리얼이라고 계속 다 불러야 돼. 우리가 점집 거라고 하면 뭐 우리만 알아듣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냥 4팩이라고 하면 N팩이라고 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NP1은 당연히 N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잖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N가지라고 하는데요. NP0을 좀 헷갈려 해. NP0. 여기 N명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한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n명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쉬운 얘기들만 했고 NPR은 아직 안 했어요. NPR. NPR은요. 자리가 여기에 몇 개가 있어? R개가 있는 거지? R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쓸 때 N, N-1, N-2 해가지고 여기에 R개가 있다고 자리가. 그럼 여기 자리에 N-R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겠죠? 왜? 여기가 N-1부터 시작했으면 N-R이 맞지. 근데 N-0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이게 R개가 아니겠지. 그죠? 그럼 얼마를 빼야 돼? R-2를 빼야 돼. 이해돼요? 0부터 R-1까지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R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NPR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N-1, N-2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게 바로 NPR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매번 이거를 실제 계산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 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식으로 쓰기에는 이걸 이렇게 쓰기에는 얘가 좀 너무 불편해가지고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버렸어. 얘가 지금 N-R-1이라고요. 그치? 그럼 이 뒤에다가 우리가 짜르륵 얘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 얘를 이 뒤에다가 N-1 해서 지금 N-R-1까지 곱해진 형태인데 여기다가 N-R부터 N-R 플러스 어떻게 써야 돼? R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얼마가 나올 때까지 3이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버릴 거라고. 이해돼요? 분자 분모에 곱할 거라고. 분자 분모에. 얘를 이렇게. 여기서 중간에 멈춰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얘를 끝까지 그냥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간다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이 밑에다가도 똑같이 N-R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 N-R 플러스 2 계속 이렇게 계속 숫자가 줄어들면서 곱해져 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어디까지? 3, 2,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곱해간다고 생각하면 이 식이 이제 좀 깔끔해질 수 있다는 거야. 분자는 뭐라고 쓸 수 있고요? N-팩이라고 쓸 수 있고 분모는 뭐라고 써요? N-R-팩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NPR이 뭡니까? 그러면 N-R-팩분의 N팩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좀 그렇잖아. 우리가 NPR이 뭐야? N-N-1, N-2 따라라라 매번 할 때마다 따라라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고 얘기는 해. NPR은 N-R팩분의 N팩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계산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쓴 다음에 약분하는 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계산할 거야. 여기도 그렇게 한 거야. 10P2는요. 식으로 쓰자면 얘가 10 빼기 2팩분의 10팩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써. 알겠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10부터 시작해서 2번 점점 줄어드는 거 2번 이렇게 쓰는 거라고. 계산은 이렇게 할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NPR은 N-R팩분의 N팩이다. 그렇게 따져봤더니 얘를 봐봐. 얘를 N과 NP0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다가 NPN을 해버리면 NPN은요. 이 식 그대로 따라가면 N에서 N을 빼야 되지. 이거 분의 N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 0팩이 들어가요. 0팩. 아니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건데 0팩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정의했어. 약속했어. 야 0팩은 우리 앞으로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0팩은 1이에요. 어? 벌써? 안녕? 잘 가. 0팩은 1이에요. 0팩은 1. 그래서 이게 0팩분의 1이기 때문에 n팩이기 때문에 얘를 n팩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np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 빼기 0팩분의 n 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n 팩분의 n 팩이니까 1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0팩은 1이다. np0은 1이다. 이거. 애들이 자꾸 헷갈려. 나중 지나면 np0 보고 0이라고 하는 애들 많아. 그래서 순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없죠, 이제?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순열 중에서 이웃하는 순열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 아닌데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n-r팩분의 n팩이다. 알겠죠? n-r팩분의 n팩이다. 심심한데 우리 하나도 안 심심하다고? 자, 2팩은 2고 3팩은 당연히 6이고 4팩은 계속 곱해가면 돼.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고 5를 곱하면 돼. 4팩은 24고 5팩은 120이고 6팩은 720이고 여기까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 자동으로 우리가 구구단도 구구단 막 외우려고 했지 너희들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7팩은 7, 7에 49, 7이 14, 5040. 8팩은 8, 5, 40, 8, 4, 32. 그래서 4만 320. 9팩은 9, 4, 36, 9, 3, 27, 9, 2, 18. 그래서 36, 2880. 10팩은 당연히 36, 288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몰라도 돼. 여기 몰라도 돼. 그냥 너희들 곱할 수 있잖아. 나중에 곱할 수 있어. 하지만 6팩까지는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된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지 말걸. 재활용하려고 써놓은 건데. 재활용하려고 쓴 건데. 자, 우리가 이웃하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웃하는 순열. 이웃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바로 옆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처럼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3명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일렬로 쭉 세우려고 할 때 남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뭉치지 않겠어? 여자 사이에 사이사이 낄까? 아닐 것 같아. 다 알아서 그냥 뭉쳐서 남자끼리 그냥 맨 앞에 서거나 맨 뒤에 서거나 할 것 같아. 맞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니네는 아니냐? 아니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이웃하는 순열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 서는 거지. 바로 옆에 이웃한다는 말은 함께 붙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웃하는 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웃하는 대상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한 묶음으로 취급한다. 원래 난 한 덩어리라고 하는데 약간 한 덩어리가 안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한 덩어리라고 해요.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을 나열할 텐데요. 일렬로 나열하려고 해. 근데 이 남자들은 이웃하고 싶어 해. 이웃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들을 하나로 보면 전체 몇 명이 있는 거랑 똑같아? 8명이 있는 거랑 똑같지. 여자들 7명에다가 남자 1명, 한 덩어리 취급하니까. 그래서 8명으로 일렬로 나열을 하고 여자들은 다 나열이 됐어. 근데 남자들은 한 덩어리로 3명인데 한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지네들끼리도 거기서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곱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취급을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요. 지들끼리 싸웠어. 뭉쳐놨더니 지들끼리 싸운 거야. 절대 같이 서고 싶지 않대. 뭐라고요? 여자가 7명, 남자가 한 덩어리, 8명. 그지? 그 다음에 남자 덩어리를 나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요, 주의하셔야 돼,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원래 되는 놈들이라고 하는데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한다. 나열 후 사이에 끼워 넣기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네 세 명은 절대 바로 옆에 절대 안 서겠대. 평생 안 선대. 싸워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막 붙어 앉아도 되는 애들 있잖아. 붙어 서도 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먼저 나열을 한다고. 7 팩토리얼. 여자들을 먼저 나열을 해. 오케이? 여자들 나열했어. 그럼 7자리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7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애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중에서 3자리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절대 붙어 앉을 수 없잖아. 붙어 있을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수녀를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해가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10팩에서 8팩 곱하기 3팩을 빼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이웃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돼. 틀려. 이렇게 하면. 이게 2명일 때만 가능해. 3명일 때는 가능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 이웃한다는 것은 이 3명 전체가 이웃했잖아. 근데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그 경우를 여기는 빼지를 않았다고. 이해가 돼요? 그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가 이거야. 2명 이웃하고 1명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서 뺄 수가 없어. 그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빼지 않았으니 이게 서로 달라진다고. 그래서 전체에서 빼려 하지 말고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한 후에 사이에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야.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를 적어도는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집합 생각해봐. 여집합은 뭐였어?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잉여, 이게 나머지 여자라고. 그러니까 여사건도 원래 사건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구해서 푼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요. 두 수의 합이 적어도 4 이상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두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수의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인 건 엄청 많아요. 4, 5, 6, 7, 8, 9, 10, 11, 12 너무 많잖아. 그러니 우리가 4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2와 3일 때만 하면 되잖아. 2와 3일 때는 2일 때는 한 가지, 3일 때는 두 가지. 결국 세 가지만 전체에서 빼면 우리가 이 사건을 구할 수 있었으니 여사건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그냥 아이고야 안녕. 자, 내가 만약 오늘 바뀌었어? 내가 만약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를 적어도 10일 이상일 때를 구하라 라고 했다고 해봐. 그럼 1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들어갔다고? 나는 여사건이라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럼 2, 3, 4, 5, 6, 7, 8, 9, 10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이게 중간보다 더 커 보이면 여사건을 써서 구하시고 이게 중간보다 작으면 그냥 원래대로 구하시라고. 이해되죠? 가끔 어떨 때는 정확하게 절반인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절반인 경우는 그냥 구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절반 구하는 건 똑같은데 거꾸로 전체에서 하나 빼야 되잖아.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파악을 해서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지만 아니니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는 적어도 나오면 한 90%는 여사건 쓰는 게 맞아. 근데 내가 10%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게 할 말이 많네요. 생각보다. 조합까지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무슨 얘기냐면, 아빠, 엄마랑, 애 셋이랑, 대가족이야. 자, 아빠, 엄마, 애 셋이 있는데요. 아빠, 엄마가 양 끝에 서고, 그 다음에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아빠, 엄마는 양 끝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애들 3명이 여기 서겠지. 그쵸? 그럼 잘못하면 이거 3팩 해버리면 안 되겠지? 아빠랑 엄마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팩을 곱해줘야 돼. 아빠, 엄마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상황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순열에 대한 얘기는 된 것 같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문제를 보려면 저걸 지워야 되는데 재활용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게 어렵네.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은 반드시 5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내 설명을. 자, 색칠하는 방법 됐고요. 수영도 됐고요. 순열 됐고요. 여기 이웃하는 순열 나오네요. 자, 이웃할 때 잘 하시고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사전식 배열 얘기를 안 했네. 어쨌든 여기는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순열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조건 아까 설명드렸고 적어도 설명드렸고 여러분 자음 모음이 뭔지 알지? 자음 모음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이오우 뻑큐 아니에요? 자, 그 아에 이오우 그죠? 이런 거 얘네들 자음 모음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이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반자음은 뭐야? Y는 반모음. Y는 반자음 반모음이라고 하지 않나? 안 그래요? Y가 국어에서 그래요? Y 스터디 할 때 그 Y Y 자음이야 모음이야 Y는? 스터디 자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모음은 이 5가지만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헷갈릴 뻔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5개만 있어요. 딱 5개 모음은 5개로 보시면 돼요. 자, 적어도 얘기도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딨니? 자연수의 개수. 자리 만드는 저런 거야. 뭐 너희들 안 틀릴 것 같고 우리 0을 포함하거나 0 포함하지 않거나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 다. 0 나오는 건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전식 배열 있잖아. 여기 마지막 나온 이야기. 지금 조합 나오기 바로 전에 사전식 배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523번 한번 볼래? 523번 한번 펴보세요. 애들이 의외로 사전식 배열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 523번. 여러분 사전식 배열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국어 사전도 하나 들고 다니고 영어 사전도 하나씩 들고 다녔어.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처럼 핸드폰이 없잖아. 너희들 전 세대는 뭐야? 전자사전이지. 전자사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우리 완전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 조그만한데 다 들어가 있냐 막 이랬거든. 어쨌든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들고 다녔어. 이 두꺼운 거를.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어쨌든 그리고 다 찾아봤단 말이야.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 일단 첫 자를 먼저 F로 시작하는 거니까 F를 먼저 찾아. 맨 앞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 해서 R이 어디에 있을지 알잖아. S, T, R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찾아.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 사전식 배열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언제 누가 이걸 이렇게 찾았어? 그냥 얘를 쳤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좀 익숙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사전식 배열을 해서 301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보면 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니? 누가 제일 빨라? 네? D인데요? D, E, F, I, N, R. 봐봐, 지금도 지금 애들이 맞지? 여러분 맞죠?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오는 수거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그냥 얘를 1, 2, 3, 4, 5로 생각하고 이걸로 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 마지막에 숫자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이 올 때가 맨 처음에 1이 있을 때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아니라 5팩까지가 있는 거지? 5팩은 얼마라고? 120. 120이라고. 그럼 2가 나올 때도 몇 개라고요? 120개라고요. 그럼 3이 나올 때가 120이니까 그럼 다 더하면 360인데 우린 301번째니까 3 중에서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1로 또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이게 4개가 남잖아. 그럼 또 4팩을 하는 거야. 4팩 얼마라고요? 24 이렇게. 그럼 또 더하면 240에 268이니까 2가 나올 때가 또 있겠네요. 여기도 4팩이니까 24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내가 해? 288이 되지. 그죠? 288 맞잖아. 그러면 그 다음 여기 3이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여기 3이니까. 3 안 되잖아. 그럼 3, 4겠네. 3, 4. 그지? 그리고 여기에 다시 1이 오는 경우로 몇 가지? 3팩. 6가지가 있지. 그럼 6 더하면 뭐야? 294. 그러면 2가 올 때 3팩에서 또 6가지 해서 300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3, 4, 2, 그 다음 뭐겠어? 3, 4, 2 다음에 1이 와야죠? 알아들어요? 3, 4, 2, 1, 그 다음 5, 6. 얘가 바로 301번째 자리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도 어려운데 이걸로 해봐. 야 D 다음에 2지 막 이러면 더 어려워한단 말이야. 사전식 배열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3, 4, 2, 1, 5, 6이니까 F 뭐요? I, E, D, N, R 얘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전식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본다고? 저거는데 300번째. 아니지. 300번째네. 미안해. 이 다음 건데 내가 다음 거 한다고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었네. 300번째 당첨. 300번째 했네요. 그러면 3, 4 여기를 3 쓰지 말고 뭘 쓰라고? 5 써야 되죠? 5, 3, 4, 5, 그 다음 뭐야? 1, 2, 6.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3, 4, 5, 1, 2, 6. 이해돼요? 왜요? 3, 4, 2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3, 4 다음에 그 다음 수잖아. 이해돼요? 3, 4, 2까지 썼지? 근데 그 다음이야. 그럼 뭐 해야 돼? 3, 4, 5 해야 되잖아. 그지? 됐어? 3, 4, 5.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게 하려면 1, 2, 6이 나와야지. 3, 4, 5, 1, 2, 6. 다시 써야 되겠네.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3, F, 4, I, O, N, 1, D, E, E, 6, R. 그래서 F, I, N, D, E, R. Finder. 어쨌든 뭐가 만들어졌네. 사전식 배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조합을 해볼게. 조합. 나는 무조건 5시까지만 할 거야. 넘어가면 내일 하는 걸로 합시다. 5시까지만 할게. 자, 조합. 내일 시험이요? 각 단원당 한 문제씩 어려운 문제를 뽑아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각 단원당 한 문제씩. 우리 그럼 이게 몇 문제? 7단원까지 7문제만 보면 되잖아. 다 못 풀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다 못 풀어. 말도 안 돼. 나 울면서 집에 갈 거야. 자, 봅시다. 조합은요. 자, P는 뭐라고요? P는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조합은 뭐냐면 컨비네이션이야. 오, 익숙하네. 그러지 않냐?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이라고 해. NCR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일부러 내가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는 게 조합이거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조합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게 조합이라고. 선택하는 방법이. 그래서 얘가 원래는 컨비네이션이긴 한데 우리가 얘를 그냥 초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C. 선택만 할 거니까. 나열을 하지 않을 거니까. 초이스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NPR이 있었는데 NCR은 선택만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선택만 한 거에다가 몇 개가 지금 선택이 돼 있어? 지금 몇 개가 선택이 돼 있는 거지? R개가 선택이 돼 있지. 그럼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뭐지?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R팩이지. 여기다가 R팩을 곱한 것이 바로 NPR이 된다고. 그지? 이해가 돼요? 얘는 선택만 한 거니까 선택한 거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려면 R팩을 곱해야 NPR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NPR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NCR은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 NPR을 빌려서 NPR의 계산을 빌려서 하려고 해. 조합은. 그래서 얘는 선택만 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이 NPR을 구하고 싶으면 이놈이 R개에 있으니까 R팩을 곱해주면 일렬로 나열이 되겠네. 이게 NPR이다. 그래서 NCR을요 이렇게 써요. R팩분의 NPR이라고 쓰고.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NPR의 기억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N-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원래 NPR이 N-R팩분의 N팩이었어요. 아까 열심히 가르쳐 드렸잖아. N-R팩분의 N팩이라고. 거기다가 R팩으로 나눠준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R과 N-R팩, R팩과 N-R팩은 요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응? 얘를 쓰고 여기서 이걸 빼면 R이 나오니까. 혼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C2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요, 2팩, 2팩, R팩, 그 다음 10 빼기 2, 8팩, 분의 10팩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쓰다 보니, 그럼 나는 얘를 10C8, 발음 좀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왜? 8팩을 하고 10에서 8 빼면 2팩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같다는 거야. 얘랑 얘랑이 같다고요. 됐어요? 안 됐니? 얘랑 얘랑 같아요. 이 의미를 내가 실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 자, 우리가 여기 10명 있는데요. 딱 좋아, 10명이니까. 10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10,000원씩 준다고 해봐. 10명 중에 2명을 뽑아. 10명 중에 그냥 2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히래도 8명을 뽑을 수도 있지. 탈락자들 8명 뽑으면 되잖아. 그지? 그 얘기라고. 근데 순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지?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8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안 돼. 근데 조합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뽑을 애들 2명을 뽑아도 되고 떨어질 애들 8명을 뽑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뽑는 게 좋겠어? 당연히 2명 뽑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니야? 나중에라도 8명 뽑을 때에도 너희들은 2명을 뽑으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놈들을 우리가 뽑는 거를 익숙해 하면 돼. 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10C는 어떻게,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자, 10C를요, 10 곱하기 9가 10P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의 계산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 순열의 계산에다가 그냥 2팩을 하는 것 뿐이야. 2팩을 나눠주는 것 뿐이라고. 알겠죠? 순열의 계산을 R팩 나눠준다.
순열의 계산에다가 R팩을 나눠주는 게 NCR이다 라고 보시면 돼. NCR.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NCN은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10명 중에 내가 10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이해돼요? NCN이 바로 NC0이라고요. 아무도 뽑지 않는 경우가 다 뽑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 얘는 한 가지가 된다. 그러면 NC1은 뭐가 되겠어요? 10명 중에 1명 뽑으면 10가지가 되니까 얘는 N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다 따라왔어요? 얘가 바로 뭐라고? NC N-1가지랑 같다고요. 10명 중에 9명 뽑는 경우랑 10명 중에 1명 뽑는 경우는 같다고요. 이게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됐지? 됐죠? 됐어요. 아직 9시 다 돼가고 있어. 자, 기왕 하는 거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한 번만 더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NCR을요, 겁나 이상한 식이 하나 있어요. N-1C R-1이라고 N-1C R이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만 한번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 그럼 내일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잘하면. 내일 설명할 게 또 있으니. 개이득이라고? 어디서 개이득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게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얘를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N명 중에 R명 뽑는 거니까 이걸 공식 증명을 한다고 하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하는 거니까 좌변은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봤듯이 이놈을 쓰면 되거든요. NCR은 여기다가 R팩 그리고 N-R팩 분의 N팩이라고 쓰면 돼. 자, 우변은 좀 여기다 해볼게요. 자리가 좀 그러니까. 자, 우변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우변은요, 얘를 써보면 위에는 N-1팩일 것이고 분모는 R-1팩에다가 그 다음 얘네 둘이 빼야 돼. 그죠? 얘네들 빼면 뭐 나와? N-R 나오죠? N-R. 여기 N-R팩이 있다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 분자에는 N-1팩이 있고요. 분모에는 R팩하고 여기서 이걸 빼야 돼. 그럼 뭐예요? N-R-1팩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내가 막 계산하면 너희들 너무 힘들어하니 이거 먼저 해보고.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더하려고 해. 통분은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은 어떻게 해? 뭐 어쩌라고? 6 곱하기 어디다가 곱해? 왼쪽. 왼쪽에다가. 자, 6을 곱하신다고요. 여기다가 6을 곱해야지만 6을 곱해야지만 이게 뭐가 돼요? 6팩이 된다고. 그죠? 이게 6팩이 돼서 6팩 같아지니 600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통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 통분이 좀 약간 우리가 알던 통분과 약간 달라 보여서 너희들이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분을 하려고 하는데 자, R-1팩이 있고 여기 R팩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R 곱해야 된다고. R. 여기다가 R을 곱합시다. 이해되지? 자, 여기는 N-R팩이 있어요. 여기는 N-R-1팩이 있네. 뭘 곱해요? N-R을 곱해야 되겠죠. N-R을 여기다 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다고요. 내가 이 얘기 아까 안 하고 그냥 했어 봐. 그럼 뭐라고요? 그렇게 되겠지. 자, 지금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 분모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R팩하고 N-R팩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다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 계산을 할 때 여기는 N-1팩, N-1팩이 모두 있으니 얘를 묶어줬다고 생각해봐. 묶어줬어. 그럼 여기는 R만 있고 여기는 N-R이 있겠네요. 됐어? 다 됐어 이제. 그럼 R과 R이 없어지니 얘는 N 곱하기 N-1팩이 됐어. N 곱하기 N-1팩이 뭐야? N팩이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R팩, N-R팩분의 N팩이 된다는 거야. 아, 이게 좌변하고 같구나. 이렇게 된 거지. 알겠죠?
겁나 빡세지? 그래도 이거 한 번은 해봐야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드렸고, 자, 이거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해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거든.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 잘 봐. 여기 10명 중에서 나까지 포함을 시킬게. 이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11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요즘 같은 때 해외로 못 나가니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봐. 우리 11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대. 뭐 잘한 게 있다고. 어쨌든 3명을 뽑아서 보내준대. 그러면 11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우리는 지금 11시 3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랑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봐. 반드시 내가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11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2명을 뽑아야겠지. 이해돼요? 아니, 내가 뽑혔으니 이미 난 낙하산이야. 뽑혔어. 그러니 10명 중에 2명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완전히 떨어졌어. 난 무조건 떨어졌어. 그럼 10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시 3을 쓴 거야. 이게 바로 이 시기야, 이 시. 이 시기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렇게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머릿속으로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내가 반드시 들어갈 때랑 내가 들어가지 않을 때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코웃음 치면서 보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 그때 무슨 포함과 배제, 뭐 포함과 무슨 원리라고 했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 아무튼 되게 어려워요. 여기까지 우리 설명하도록 합시다.